자, 한 주간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분과 함께 총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메리츠연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금요일의 사나이입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무슨 징크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좋은 징크스죠? 예. 이런 징크스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출연한 금요일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장 동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네. 이번 주 정신없는 네. 한 주였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특히 이번 주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중소형주, 네. 이왕이면 코스닥, 또 코스닥에서도 이왕이면 바이오주, 예. 이쪽이 거의 승패를 갈랐다라고 봐야 될 한 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도 연일 올라오는 분위기였고, 거기다가 국내 시장도 같이 동조를 하고 싶었는데 딱 환율에 발목을 잡히다 네. 보니까 수출주는 약간 뒤로 처지고 네. 오히려 그럼 이때 뭔가 좀 기회를 받을 게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그러면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게 정부 요즘 입김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투기는 잡겠다. 예. 부동산과 가상화폐 잡겠다. 예. 예. 근데 코스닥 관련된 쪽에 중소기업 쪽은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런 분위기죠. 그런 쪽에 대변을 하게 되면은 그래 코스닥이야 라고 하는데 코스닥을 보는데도 또 셀트리온 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예.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쪽에 거의 매수세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한 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다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지금 거의 비슷한 시가총액을 봤었을 때 어떤 종목을 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포스코와 현대전력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SKC, 코롱PI, AP시스템까지 네. 살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반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즉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예. 그 밖에 또 하나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제조업 패러다임 그쪽으로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지금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섹터, 특히 지금 시장을 쫓아가실 때 가장 매매하시고 쫓아갈 때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쫓아가십니다. 예. 이 제약바이오 쪽의 강세에 나는 저쪽에 도저히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없어 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시장은 계속 가는 현상이 나오죠. 예. 그런 좀 애석하지만 아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이 부분을 많이 염두를 하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지금 숙제가 아닐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좀 비애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예. 어떤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뭐 말 그대로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이라고 싶으면 또 올라가고 그렇죠. 구경만 하는 그런 네. 예, 장세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이런 좀 흐름을 좀 분석을 좀 명쾌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어제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네. 그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코스닥 시장이 사이드카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네, 그만큼 일단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도 같이 반영된다 이런 관점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거기다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물론 이제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흐름상 뭐 비싸다는 관점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관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 정책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로 내용 관련돼서 조금씩 뜯어본다고 한다면은 연기금 쪽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현선물관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의 상장주를 매도할 때 한 증권거래소를 면제하게 됩니다. 0.3%를 면제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흐름들이 많지 않아서 막상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이제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라고 해서 3천억 대를 조성한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는 코스닥 하게 되면 그래도 코스닥 150 안에 우량주들 많이 보는 상황들인데 그쪽에 어떤 입김이 닿지 못하는 분야들 예. 그래서 시가총액 하위나 기관의 비중이 낮은 종목 그리고 3년 내 자본 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회사가 있다. 예. 그러면은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표 통합지수 두 가지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KRX 3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합 대표 지수를 만들어서 한 2월 달이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여기 코스닥이 한
2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코스닥도 약 한 3분의 1 정도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런 지수를 통해서 벤치마크 지수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대비해서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이를 통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 종목들을 안 편입할래야 안 편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의 변화와 또 하나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 지수도 6월 달이면은 혼합해서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의 러셀 지수죠. 이런 어떤 중소형 관련된 지수도 같이 평가 모델로 삼는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위상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연기금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기금 운용 평가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들, 거기다가 테슬라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해서 특례 상장 요건이죠. 지금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적용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상장했던 신라젠이나 아니면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쪽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익 요건 쪽에서 조금 걸림돌이 많다라는 부분 쪽에서 세 가지 이익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표한 내용들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히 정책적인 정부 의지가 좀 돋보였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 2년 차에는 사실 코스닥 지수 많이 올랐고 그 이번에는 좀 꺼지고 했는데 뭐 이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에 따른 코스닥 시장의 향후 변화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내용들만 보게 되면 어제 반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재정립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우세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내심 기대했던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나 나왔었던 코스닥 전용 펀드들이죠. 그래서 뭐 3천만 원 이상 가입하게 되면은 세금 공제를 연말 정산 때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좀 빠졌습니다. 즉 정부가 이제 세금 쪽에는 일단 안 건드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우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래도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나 기관의 역할을 끌어올리겠다. 특히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 3% 정도 가지고 있고 연기금이 한 2%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관과 연기금의 수준이 아직까지 많이 떨어져 있다. 이쪽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부분들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또 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 협업 활성화 대책 또 2월 달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재료는 노출했는데 이를 지금 반영하는 과정이다라는 관점도 같이 염두를 하시되 일단 지금은 추가적인 확장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이제 840선 정도면은 2007년도의 고점, 그러니까 약 11년 전 정도의 고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950선, 60선이면 2002년도 약 한 15년, 16년 전에 고점대입니다. 이 정도 부분을 또 한 차례씩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높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 조정의 어떤 염두는 좀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은 계속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가상화폐 관련된 정부의 또 강경 입장이 나왔는데 물론 한마디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이런 그 변화와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 가상화폐 시장을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 뭐 입장 조율을 하고 발표를 했느냐, 아니면은 청와대는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느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투자자가 가상화폐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또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 쪽에서도 표심을 또 읽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사회생활에서의 좀 축으로 좀 또 자리 잡는 부분들이 가상화폐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지금 거래소도 세무조사하고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다가 입장을 좀 바꿨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이걸 인정한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다. 차라리 거래소 폐쇄 방안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상황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입장들을 쭉 정리하게 되면은 이 어떤 투기적인 쪽은
하지 말고 차라리 주식해라. 예. 이런 쪽에 대한 뉘앙스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 가상화폐 관련된 쪽에서 관련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땐 정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없던 분야에서 나타난 상황인 만큼 정부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 쪽에서 수습하리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이게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이 버블이 붕괴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후폭풍을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 특히 지금은 매매하신 가상화폐 쪽에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왔을 때 아니 정부는 뭐 하려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느냐. 이런 의견들도 또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누가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물론 가상화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한 축이긴 한데 예.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를 매매만 국한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주가의 가상화폐의 동향이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어떤 서민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 경원을 맞서지 말라는 흐름들, 특히 정부의 정책을 맞서지 말라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상화폐보다는 그래도 주식이 낫겠다는 관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 경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행주의 강세 흐름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IT가 주중된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제 금융업종도 예대 마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기조 흐름은 또 어떻게 계속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거시지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에 따라서 주식의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이 확연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번에도 작년 말부터 나왔던 게 가장 큰 줄기가 환율이죠. 예. 네, 워낙 강세가 어떻게 보면은 1140원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즉 약 한 5, 6년 동안 거의 강한 지지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도 지금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하나가 은행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은행주 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입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원화 강세의 수혜 측면들 당연히 내수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하나 이제 외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겠죠. 외환 유입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실적 부분들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일단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개선 기대감은 높은데 특히 이제 그러면 금리를 여기서 더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 빨리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약간 어거지식으로 가계부채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대 마진이 아주 급격하게 벌어지기보다는 작년 수준보다 좀 더 벌어지는 정도 쪽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보여줬던 실적 흐름들의 레벨업된 수준은 유지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 주가가 은행주가 그렇게 싸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평가, 즉 재조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은행주는 메리트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KB금융 대표적인 은행주를 봤었을 때 작년 실적이 3조 4천억 정도 나왔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30조 원대가 안 되는 모습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높다는 쪽으로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배당금을 2016년도에 1,250원을 줬는데 아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2,000원 가까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높은데 그렇게 되면 거의 어떤 배당 수익률만 한다고 하더라도 2.5%대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저평가와 배당 메리트 이런 쪽이 계속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인 중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탑픽으로 꼽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른 은행주보다 어떤 저평가 메리트가 조금 더 크고 특히 SK 하이닉스를 작년 말에 다 팔아서 평가 차익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탑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은행업종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탑픽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최근에 주가는 정말 한 수년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저PBR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5고 거래를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또 4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과 또 환율 하락의 또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반대로 LG전자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두 회사의 실적을 비교해봤을 때 네. 우리가 좀 염두하고 투자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갈랐을 때, 어떤 네. 시장 분위기를 갈랐을 때 네. 안 좋은 쪽으로 편이 들어간 네. 그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관련된 IT,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전반적인 IT 업종들은 대표적인 수출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환율 때문에 생각보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예. 점, 이 점이 계속 많이 시장에 부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는 조금 낮아진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변화는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주가의 기준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실적 눈높이는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총량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이게 되면 다시 환율만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반등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약간 방어적인 주식과 주가의 하락세를 노리는 매매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다음 주 정도쯤에는 한번 매수 타임을 가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다음 주 정도에 또 반등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음 주 시장 또 전망하고 또 우리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 키워드는 딱 하나 변동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다음 주도 일단 많이 올랐고 예. 거기다가 차익 매물도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예. 기대감도 맞붙으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일단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겠다라는 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시장의 분위기를 가르는 환율 흐름들 잘 보시면서 그래도 경기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특히 경기 민감 섹터인 철강, 화학 그리고 은행주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중소형주, 특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 있는데 그쪽보다도 셀트리온이 빠져나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질적인 변화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화학과 은행업종 또 최근에 언급드렸던 조선과 건설까지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1분 동안 그 관심주 하나 언급해 주시죠. 네, 1분 발표 시간입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네. 종목이고요. 작년에 상장한 회사인데 네. 금속 메탈 케이스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관련된 쪽이 조금 업황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5G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 다각화로 이 반도체라든가 ESS 그리고 모바일 쪽에 변화가 들어가는 부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특히 작년 실적은 좀 정체를 보이는데 올해는 다시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 쪽에서 주가는 일단 지금 최근에 횡보세에서 반전 가능성을 무게를 두면서 목표가는 45,000원대, 손절가는 35,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금속 메탈 케이스 전문 제조 업체를 추천 정보로 지어주셨습니다. 45,000원대 목표가와 손절가는 35,000원대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정보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 총 주간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